자, 지금 미국 내부에 볼턴과 트럼프 간의 폭로전. 물론 볼턴에 대해서도 비판이 많습니다. 민주당에서조차도 청문회 나와서 이야기하라니까 안 나온다더니만 책을 내 가지고 편다. 이렇게 이제 비판도 하고요. 또 나아가지고 이 볼턴 해고록 해적판이 지금 인터넷에서 먼저 다 풀려가 있다. 심지어 이제 볼턴이 트럼프가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낙선 운동에 돌입을 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볼턴의 책에서 지금 트럼프와 문재인, 김정은 간의 3자 간의 관계에 있어서 지난 2년 반 동안 있었던 비핵화 과정에서의 숨은 진실들이 낱낱이 폭로되고 있다. 근데 그 진실에서 언급되는 것들이 거짓이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볼턴이 트럼프를 흠집내기 위한 용도로 이 책을 펴낸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렇다고 거기에 언급한 팩트들이 거짓이라면 미국 같은 나라에서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거기에 넣은 주요한 팩트는 사실이면 맞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이 미북 정상회담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지금 미북 정상회담을 하겠다라는 것도 한국이 만들어낸 것이지 미국이나 김정은이가 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폭로됐습니다. 자, 이 내용은 놀라운 건데요. 트럼프와의 회담을 김정은이 제안한 게 아니라 특사로 북한에 가서 김정은을 만나고 2018년 3월 달에요. 다시 백악관에 가서 트럼프를 만났던 정용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럼 정용이 문재인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2018년 싱가포르 미북 회담은 정용이가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 트럼프를 만나 그 자리에서 트럼프를 만나고 싶다는 김정은의 초대, 인바이테이션을 지금 전했고 트럼프가 충동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나중에 정의용은 트럼프를 다시 만나 그런 초대를 하겠다고 먼저 김정은에게 제안한 사람은 자신이었다고 시인을 했다는 겁니다. 자, 정의용은 2018년 3월 달에 평양에 갔다 온 다음 곧바로 미국에 가서 김정은이가 트럼프를 빨리 만나고 싶다 했고 트럼프가 그걸 받아들였다가 5월 말에 그걸 또 안 한다고 했다가 또 판문점에서 문재인과 김정은의 2차 미팅이 급히 있었고 그 다음에 김영철이 백악관을 방문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6월 12일 날 성사됐는데요. 볼턴은 정의용이 먼저 김정은에게 미북 간의 정상회담을 하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국이 제안해서 김정은이한테 김정은이가 끄떡끄떡 하니까 정의용이가 가서 김정은이가 초대하고 싶다. 이렇게 트럼프한테 또 말을 한 겁니다. 적어도 김정은이가 내가 트럼프하고 만나고 싶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북 이 정상회담이 비핵화가 한국의 창조물이었다. 김정은이나 미국에 관한 진지한 전략보다는 한국의 통일 아젠다가 반영이 됐다. 그래서 치밀한 준비 없이 시작이 됐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종전선언을 미북이 하자라는 부분도 북한의 아이디어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것이 미북 정상회담하고 마찬가지로 문재인의 머릿속에서 나온 거다라는 걸 의심했다. 북한은 종전선언을 문이 바라는 걸로 보면서 자신들은 거기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왜 미국이 이걸 추진해야 되나? 자, 이런 배경 때문에 한반도 종전선언도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2018년 4월에 문과 김정은의 판문점 회담에서도 문이 1년 안에 비핵화할 것을 요청했고 김정은이가 동의했다는 내용도 들어 있었는데요.
자,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미북 정상회담도 김정은이 원한 게 아니라 정의용이 입에서 양쪽에 제안된 거다. 종전선언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1년 안에 비핵화도 문이 말한 거다. 그 다음에 또 더 나간 일이 있습니다. 2019년 6월 30일 날 판문점에서 지금 트럼프하고 문재인하고 김정은이 서서 만났는데, 그때도 트럼프도 김정은이도 문이 같이 판문점까지 가는 것을 원치 않았다. 제가 여러 차례 이 이야기는 뉴스 브리핑에서 했지요. 그래서 북한이 한 3일 동안 7차례 이상 오지랖 넓은 짓거리 하지 말고 빠져라고 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미국도 수차례 거절했고 북도 반대했는데 결국은 문이 따라붙어서 4분간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혼자 갔다가 김정은이를 만나고 오산의 비행장에서 니하고 따로 만날게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 문은 초소까지 따라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거기 가서 결정하자 이렇게 말을 하면서 끝내 따라 붙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트럼프와 김정은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려고 했어요. 그때 장면 기억나십니까? 우리 측 자유의 집에서 저쪽에 이제 김정은이가 내려오니까 저 미국의 경호원들이 문을 양쪽에서 딱 문고리를 잡고 있고, 문이 이렇게 나가려니까 문한테 미국 경호원이 이렇게 하고 트럼프가 이제 먼저 나가도록 만드는, 그래서 이 미국이 문재인이 개입을 하는 부분에 대해 불쾌했던 장면을 보여주는 거라고 제가 여러 차례 그때 이야기한 걸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제 둘이 만나고 트럼프하고 김정은이하고 북쪽으로 약간 넘어갔다가 다시 내려와갖고 또 문하고 이렇게 세 명이 인사했는데, 그런 다음에 자유의 집에 회의실로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는 문이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김정은이하고 회의하는 데는 못 들어갔다. 그렇게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트럼프는 자기가 지금 이 일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이려고 했는데, 김정은은 문재인 옆에 오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트럼프하고 김정은 사이에 끼어들려는 시도를 말리기 위해서 멀베이니 백악관 이 비서실장도 그걸 갖다가 좀 말린다고 고생을 했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문이 옆에 없기를 바랬고 김정은도 그랬지만 문은 완강하게 참석을 하려고 했고 가능하면 3자 회담을 만들려고 했다. 자, 이것뿐만 아닙니다. 트럼프가 취임하고 2017년 11월입니까? 한국에 처음 청와대를 방문했을 때, 그 다음날 문이 이제 트럼프하고 DMZ 가보자 해가지고 트럼프가 헬리콥터를 타고 가려다가 막 황사에다가 안개가 끼어서 그냥 못 갔잖아요. 그때 문은 또 차로 이렇게 가이 숫자가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때도 미국이 가겠다고 했는데 결국 트럼프가 먼저 제안한 게 아니라 문이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한 것처럼 뻥쳤다가 나중에 추미애 등이 미국에 가서 다 듣고, 그래서 우리 측이 그랬다고 이렇게 나중에야 실토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모든 거짓말들이 다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에 6월 달에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끝나고 정의용이 지금 문의 정신분열적 생각을 전했다고 볼턴이 주장했는데요. 문은 미국이 북한의 행동 대 행동 제안을 거절한 것은 옳았다면서도 영변을 해체하려는 김정은의 의지는 아주 의미 있는 걸로 북한이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에 접어든 것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말 장난으로 들렸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큰 거짓말은 지금 판문점 회동 때 이 트럼프가 제안해서 밀어붙였는데 문재인이 여기 따라 붙으려고 엄청나게 이렇게 애를 썼다는 겁니다. 물론 문은 트럼프가 그 길 가도록 유도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어쨌든 핵심은
트럼프도 김정은이도 문은 오지 않기를 바랬다는 거야. 근데 문은 따라가서 거기서 삼자회동처럼 보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그때 점심을 먹으면서 6월 30일 날, 작년 6월 30일 날 트럼프가 판문점 오후에 갔잖아요. 점심을 먹으면서 뭐 청와대 한라인이 잘 되냐 하니까 문재인이가 뭐라 했는가 하면 김정은과 한라인을 개설했지만은 한라인이 조선노동당 본부에 있고 김정은은 거기 간 적이 없고 주말에는 작동 안 한다. 그러니까 한라인을 만들었지만은 작동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때 한라인을 만들었을 때 송인배하고 북한 측에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직통 시범까지 보이고 한라인이 있다. 그러면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회담을 한 이후에 문은 김정은과 통화할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통화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번에 폐기됐습니다. 자, 그래서 한라인도 거짓말이었다. 그 다음에 트럼프가 하노이에서 김정은이를 지금 이 핵상이 깨졌지 않습니까? 깨졌을 때 자기 비행기로 평양까지 데려다 주겠다 이러는데 김정은이가 그럴 수 없다고 말했고 트럼프는 그러면 상당한 그림이 될 거다 이랬는데 성사되지 않았다. 그래서 협상 깨지고 김정은이가 4,500km를 3박 4일 기차 타고 되돌아갔습니다. 또 김영철이가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 그 2018년 5월요 처음 방문했을 때 긴장을 해서 서류를 차 안에 뒀다가 놔두고 와서 통역원이 급히 쫓아가서 가져왔다. 지금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또 2018년 5월 22일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죠. 문재인이가 그때 이제 백악관으로 갔죠. 자, 그랬는데 거기서도 싱가포르에 미국하고 북한만 하지 말고 한국도 기어들어서 3자 회담을 하자. 그랬고 6월 11일 그러니까 회담 하루 전날까지도 싱가포르에 오려고 했다. 자, 그래서 문재인은 무조건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가 만나는 데는 기어들려고 노력했다. 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이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김정은이를 만난 다음날 트럼프에게 전화를 해서 자, 후속으로 남북미 3자 회담을 갖자 했는데 미국은 이미 스위스나 싱가포르에서 미북 회담을 하려고 했고 그래서 문재인은 판문점에서 3자 회담을 하자 하다가 미국이 이제 싱가포르 김정은도 싱가포르를 한다니까 문재인이 물러났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에서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활용하다고 볼턴에게 지시를 해서 2019년 7월에 방위비 문제 논의차 볼턴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했을 때 진짜 방위비가 얼마인지 추측하는 것은 소용이 없고 트럼프만 얼마면 만족할지 유일하게 알고 있었고 내가 워싱턴으로 돌아오자 트럼프는 미군 철수로 위협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에서 지금 김정은이가 한미 훈련을 축소 내지 폐지했으면 좋겠다. 한미 훈련이 이렇게 좀 방해가 된다. 자신들의 그 비핵화에 이렇게 말을 하니까 트럼프가 달러 낭비라며 장군들을 건너뛰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곧바로 답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이 회담이 끝난 직후에 혼자서 기자들을 모아놓고 원맨쇼를 할 때 훈련 중단을 발표했다는 겁니다. 볼턴은 트럼프가 한미 훈련이 왜 필요한가 하는 부분도 이해를 못하고 있었고 미국이 왜 6.25 전쟁을 치르고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해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문재인이가 자신의 정치적 야심 때문에 미북 정상회담을 밀어붙였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미북이 아니라 남북미 정상 3자 회담으로 하려고 했고, 판문점에서 해서 성과를 극대화시키려고 했고, 그게 안 되니까 싱가포르에서 할 때 싱가포르에 자기도 가려고 했고, 자, 그러면서 북한이 마치 초대했다는 듯이 김정은의 핑계를 대어서 트럼프한테 거짓말도 했고, 쭉 그러니까 미북이 다 극한군 브로카에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나와가지고 서로 기대만 하다가 이렇게 상황이 깨지게 되었다. 그리고 하노이 회담이 끝난 뒤에도 또 판문점에서 3자 회담을 하려고 시도를 했고, 트럼프는 자기가 트윗으로 제안해서 물론 문이 밑에서 이 자락을 깔았겠지만 어쨌든 트럼프는 자기가 트윗을 통해서 김정은이 응답을 해서 한 것처럼 했고, 그때도 판문점에 갈 때 2019년 6월 30일 날 미국과 북한 간의 한라인이 작동을 했고, 한국은 자락을 깔아왔지만은 북은 계속 7차례, 8차례 한국은 빠져라고 했고, 트럼프도 김정은도 둘 다 문이 끼이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미북 회담은 중재 선 사람이 양쪽에 거짓말을 해서 무리한 요구나 무리한 주장들을 해서 결국 준비되지 않은 양쪽이 처음엔 솔깃해서 협상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협상이 깨지는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그 대표적인 거짓말 중에 하나가 종전선언이라든지 행동 대 행동, 그러니까 작년 하노이 회담이 깨진 이유 중에 하나도 행동 대 행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이 계속 그 주장을 회담이 깨진 뒤에도 했지만, 미국이 그 행동 대 행동이라는 부분이 북한의 김정은이 영변 핵 폐기한다라는 말, 그걸로 좀 미국이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다 그냥 끝내주라, 그리고 제재를 해제하고 이제 북한이 요구하는 걸 다 들어주라, 이렇게 지금 미국은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어설픈, 한마디로 북한의 대변 행동이 완전히 그냥 이번에 볼턴의 폭로로 다 드러나게 됐다. 그래서 볼턴의 폭로가 트럼프나 뭐 미국 내부의 대선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요. 중요한 것은 문재인의 이 비핵화 프로세서, 그리고 비핵화 운전수 역할이 얼마나 사기극이었느냐. 그 중에 대부분이 다 거짓말로 양쪽에다가 이렇게 해왔다, 분을 발라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2019년 2월 말에 하노이 정상회담 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갔고, 그런데 알고 보면 트럼프가 그 개념조차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2018년 싱가포르 회담을 할 때 당일날 새벽까지도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가 뭔지에 대해서 트럼프는 그 개념을 몰랐고, 새벽까지 열린 실무회담이 합의가 잘 안 되어 폼페이오가 새벽에 일어났고, 하노이에서는 그날 밤새도록 트럼프는 고은 변호사의 백악관 청문회, 자기 측근이 불려가가지고 의회에서 청문회 하는 것을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기가 찬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그래서 밤을 새고 매우 신경질적인 상황에서 김정은과 회담하러 나왔고, 그래서 트럼프가 물었다는 거예요. 합의를 하는 게 언론에 더 나오겠느냐, 회담을 완전히 깨버리는 게 더 세게 잘 나오겠느냐. 그러다가 전날 청문회 모습을 본 충격이 남아있어서 결국 깨는 쪽으로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거대한 무슨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 미북 회담이 결국은 이런 꼴이었습니다.